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영 마틸다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자, 지난 시간에 기억에 관한 내용 두 번째 주제로 학동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들 의 주제를 정해서 망각, 그 다음에 기억술 뭐 이런 내용 얘기 나눴고요.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조금 정말 좀 생경스럽다 그러나요? 아마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인가 우리가 유아기 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생애 처음에 우리가 발달이 무엇이고 발달의 원리는 무엇이고 부모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고 하는 그 원론적인 얘기를 할 때 제가 굉장히 강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자존감, 요즘 굉장히 이슈 되고 있는 게 또 문해력이라든지 이런 요즘에 각광받는 능력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눠야 된다라고 할 때 이제 앞으로 할 거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자존감 얘기 많이 했죠. 기질 얘기도 조금 다른 것보다 많이 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또 애착이어가지고 애착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자세히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즘 뭐 찾아보면 메타인지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사실은 이게 어디서 처음에 왔는지, 요때 메타라는 말을 뭐 의학적으로도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경제학에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뭐 메타버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우리가 그 컴퓨터나 이런 그 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가상 사이버 상에서도 이게 이제 많이 활용되다 보니까 이 뭔가 많이 들었는데 메타가 뭐지? 이렇게 우리 생각을 이렇게 자세히는 모르면서도 메타 능력이라는 게 있나 보다라는 거를 이렇게 한 번쯤은 생각을 이렇게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네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서 어른이 될 때는 이 메타 능력이 우리하고는 또 다른 많이 요구되는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학동기를 보내는 아이들에게서 집중시켜야 되는 능력 중에서 뺄 수 없는 능력 중에 하나가 메타 능력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이 내용은 깊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또 이게 학문에 따라 정의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다 종합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무슨 내용인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이게 조금 길러지는지 정도는 아는 것이 이제 조금 지혜롭지 않을까 해서 다루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을 들고 와서 오늘은 개념을 조금 얘기할까 싶습니다. 이 메타라는 MATA, 이 메타라는 원래 뜻은 그것 위에 있다, 그걸 넘어서서 있다, 뭐 초월한다. 슈퍼에고 할 때 에고의 슈퍼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넘어선다. 그거 위에 상위에서 본다. 그래서 이제 메타인지라는 걸 아예 메타를 빼버리고 한국말로 할 때는 원래 교육 심리학에서 이 말은 20년 전에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지를 가르치지 말고 메타인지를 가르치세요라는 말이 이미 20년 전에 미국에서는 그 메타인지 학습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그 교수진들이 정말 많았었고, 제가 한창 공부를 많이 할 때도 그 효과와 중요성에 대한 것들을 그 논문으로 나오는 걸 많이 봤는데 책에서는 정말 다루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그게 뭐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올 정도이긴 한데요. 근데 그래서 그걸 번역을 해야 하는 게 상위인지라고 해서 책에서 가끔 상위라는 말을 쓸 때의 이 상위는 메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지 위에 인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지라는 것은 결국 기억하는 것, 추론하는 것, 이해하는 것, 아는 것, 뭐 인식하는 것 이런 걸 전부 다 말하죠. 그래서 인지심리학 하는 거는 어떻게 아나, 왜 아나, 얼마나 아나, 어떻게 처리하나, 왜 이해하나, 뭐 이런 걸 말하죠. 그래서 그 인지를 아는 인지, 인지를 초월해서 안다는 걸 아는 것, 뭐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인지에 대한 인지, 이것을 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인지,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좀 그렇죠. 그래서 생각에 대한 생각, 뭐 아는 것 자체는 인지지만 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이것을 인지 우리가 메타인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걸 좀 더 풀어서 얘기한다면 이건 니 아나 했을 때 아는지 모르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이러면은 이게 인지력이 없는 게 아니라 메타 인지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건지 쉬운 건지를 모르겠어요 라든지 지금 해야 될지 나중에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걸 해결하려면 뭐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뭐 이런 식이죠. 방법에 대한 인지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학동기 초반에 특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메타인지가 좀 없어요. 그래서 좀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알겠어? 뭘 모르겠어? 어떤 게 더 쉬워? 왜 이게 더 쉬워? 이렇게 이제 자꾸 질문을 통해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도와줘야 되죠. 그렇게 되지만 고학년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든지 간에 인지보다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해서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즉 인지를 가르쳐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겠니? 뭐부터 풀 거야? 왜 그것부터 푸는데? 뭐 이런 식으로 메타인지가 작용될 수 있는 것들의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것이 점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동기에 배워야 하고 강조해야 할 능력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공부를 잘하는 집단과 공부를 못하는 집단을 봤더니 무슨 차이가 있나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꼭 머리가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론 뭐 당연히 어떤 과목에 적성이 높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수를 너무 잘하는 애들은 뭐 어쩔 수 태어나기를 수에 대한 적성이 높은 다중지능의 경우에 있긴 하지만 그게 그렇지는 않은 꼭 그런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게 뭔가 보니까 메타인지가 높은 아이일수록 공부를 잘하는 것만은 분명한 관계성을 갖더라라는 거죠. 근데 그 메타인지를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식적인 게 있고 경험적인 게 있어요. 지식은 결국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 그 다음에 과제에 대해서 아는 것, 전략에 아는 것. 제가 이렇게 분석하는 건 교육학적인 설명이고요. 이게 아마 인지심리학에서는 또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인지가 뭐예요? 하면 딱 한 가지로 말해요. 내가 안다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걸 메타인지라 그래요 라는 것이 보편적인 얘기인데요. 사실은 조금 더 깊게 얘기하면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경험이라는 건 그거를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제집을 줬어요. 엄마 올 때까지 풀어야 되겠는데 1시간 정도 시간이 있네. 너 얼마까지 풀 수 있겠어? 라고 예견을 시켜요. 그러니까 쭉 보니까 내 아는 것도 좀 많은 것 같고 뭐 좀 쉬워 보이고 뭐 이래서 뭐 한 10장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막상 푸니까 이게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내가 반밖에 못 풀었어요. 그럼 예측을 잘못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잘못 세우는 거. 그다음 하다가 이건 안 되는구나 하고 이제 수정을 해요. 이 방법은 안 좋구나 하면 차선책을 이제 찾아가지고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받았어요. 그랬더니 점수가 나빴어요. 생각보다. 왜 이 점수 받았지? 하고 내가 보니까 이번 내가 요걸 잘못 외웠던 거예요. 아니 요걸 무시했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이렇게 뺐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나의 오류를 분석해서 다음에는 그거를 보충해야겠구나라는 식으로 해서 이 경험, 다시 말하면 트라이를 해서 거기서 나온 것들의 이제 효과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이렇게 메꿔 나가는 것들을 상위인지 경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타인지 개념은 말씀드렸죠?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내가 잘하는 것과 모르는 것,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제 모르는 것. 어디서 들어는 봤지만 막상 말하라 하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너 이거 풀어보면 몇 점 정도 받을 수 있겠니? 아, 뭐 80점은 뭐 그건 없어요 했는데 받아보니까 60점이에요. 왜 20점 차이가 났지? 내가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안다고 착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부족했던 거죠. 이런 경우가 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맞추려면 뭐부터 봐야 돼? 이거는 공식부터 외워야 돼. 왜냐면 나는 공식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공식부터 외우는 게 나한테는 필요해요. 난 이 공식 알아요. 그래서 공식은 필요 없고요. 그 시간에 문제집부터 푸는 게 나한테는 유리해요. 내 전략을 다 세운다든지. 그 다음에 선생님이 오늘 숙제 냈는데 너 숙제 안 해? 하고 엄마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숙제는 30분이면 끝나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라고 걔는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컷 놀다가 잘 때 다 돼가지고 이제 해보니까 30분은커녕 뭐 한 2시간이 돼도 안 끝나는 거예요. 그 과제를 잘못 예측한 거죠. 그래서 이 과제가 아주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어려웠던 과제였던 거죠. 이 과제에 대한 지식이 인지 지식이 낮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선생님이 이 문제 내겠다. 이 아이들 금방 알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 문제 나온다. 이게 분명히 선생님 말씀하실 때 요 강조하셨어. 아는 애가.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문제인지 아닌지조차 아는 아이들이죠. 탐이 메타인지가 있으니까요. 이 선생님 이 숙제 왜 낸다 아는 거죠. 그 선생님을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선생님한테 점수 잘 받으려면 이렇게 써야지 좋아하시더라. 그 선생님을 아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에서 리포트를 내는데 저 교수는 이럴 때 점수 잘 주더라. 저 교수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을 더 깔끔한 걸 좋아하더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는 메타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보는 거예요. 나 이거 하는 거 맞아? 이거부터 하는 게 효과적인 거 맞아? 이렇게 이거 꼭 지금 해야 돼? 그게 최선이야? 이런 식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는 제3의 내가 돼서 나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를 평가하고 있는 나. 이것이 AI가 없는, 다시 말하면 사람만이 나를 평가할 수 있는 메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능력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나가 옳은지를 생각하라. 그래서 항상 물어보는 거죠. 우리 시험 칠 때 계획을 세우잖아요. 지금 꼭 하는 거 맞아? 나는 그걸 아는 거 진짜야?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정말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어? 그러면 모르면 알기 위해서 난 얼마나 시간을 투자해야 돼? 뭐부터 봐야 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뭐를 서칭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과제를 하려면 어떤 성질이야? 도저히 나는 할 수 없어? 주었다 깨놔도 나한테는 너무 어려워서 안 되는 거야. 뭐 아니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건가? 내가 이걸 내가 하면 나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야. 쓸데없는 과제인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것들을 내가 늘 나한테 묻고 거기에 대해 합당한 대답을 하고 그 합당한 대답에 맞게 경험을 실천하는 거죠. 그러나 그게 항상 내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갑자기 30분 시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친구가 놀러 올 수도 있을 거고 엄마가 갑자기 심부름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예상치 않은 일이 생겼을 때 그걸 조정을 잘 해야 되겠죠. 그 조정 능력도 아까 얘기한 대로 경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동기 시험 칠 때 메타 경험의 경우는 시험 공부 언제부터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범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릴 거라고 예측한다든지 참고 자료는 어떤 게 가장 좋은 책이 될 수 있을 거라든지 수준이 다른 애들이 이 책을 제일 많이 보는데 내한테는 이 책은 너무 어렵다든지 그래서 이 책부터 보고 이 책 봐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오답은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보는 거. 그래서 나를 부풀리지 않고 남들 하는 거 따라하지 않고 나를 정확하게 나의 장점과 단점과 처한 상황과 이런 것들을 잘 아는 능력, 이게 메타 능력의 이제 의미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메타 능력이 있는 아이들은 공부뿐만 아니라 뭘 할 때도 직장에 가서 일을 받았을 때도 내가 이 일을 잘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겠구나. 이 일은 내가 잘하는 일이야. 처음 하는 일이야.
그래서 난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하기 때문에 메타 능력이 낮은 학생들보다는 높은 학생들이 직장 생활에서라든지 처음에 임할 때도 훨씬 더 성공을 한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청년기로 갈수록 메타 능력의 발굴이라 그럴까 개발이 좀 많이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학동기 때부터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엄마가 많이 던져주는 것들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메타 능력을 한번 오늘 정의를 내려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메타 능력이 왜 중요한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